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라고 하면 양 당사자에게 계약상 이행해야 될 주요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CISG에 따라서 매도에는 소유권, 점유권, 위험을 이전하고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되고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나중에 보는 거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과 위험과 점유의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자. 그런 측면에서 36페이지를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이제껏 50점짜리로도 한 두어 번 출제됐고 10점짜리로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정리해야 될 내용은 뻔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해. 하지만 법제별로 상이해. 법제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봐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현재 국제무역 환경하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직접 논할 실익이 사실 없어. 소유권 이전을 다루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 라고 하면 누가 그 물품에 대한 인도, 책임을 부담하느냐, 사고 시에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논하는 거죠. 과거에는 무역의 환경상 소유권과 위험과 점유권이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도 전혀 문제없이 설명 가능했지만 현재 무역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쉽지 않은 이유를 크게 항상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운송이 개입됐기 때문에 즉 제3자인 운송인을 통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결제도 개입되는 거죠. 결제계약에 은행이 개입됨에 따라서 그 개입된 제3자의 지위와 법적 효과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단편적으로 선적시 이전에 마지막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1번 의, 그 다음에 2번 학설, 원칙에다 별표 하나 칩니다. 소유권은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다음에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마다 어떤 원칙을 채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학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별표 법제. 그래서 법제별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CISG하고 인커텀즈는 비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SGA나 민법이나 UCC에 대한 조항들을 활용해서는 정리를 좀 하자. 실무. 어쨌든 실무에서는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과 그에 따른 배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화증권과 발행 방식에 대한 배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단에 CIF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만 얘기하면 EXW는 선화증권 발행할 이유가 없는 서류다. 그죠? FOB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예요. D조건 역시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C조건을 할 경우에 이런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에 따라서 소유권의 어떤 이전과 유보 시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소유권 유보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의 앞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운송과 결제에 있어서 제3자가 개입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른바 유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메모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환경 때문에 소유권이 유보가 된다. 그죠? 그 얘기를 했고요. 이 유보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는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유보하는 방법은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쓰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즉 소유권 이전 조항과 관련해서 소유권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이전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비록 선적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라는 얘기예요. 명시한 조항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선화증권과 선화증권의 발행 방법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 유보사를
또는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BL을 쓸 때도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FOB에서는 기본적으로 B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의 당사자, 즉 매도인이 발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논할 이슈가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유보를 하냐 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IF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소유권 유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FOB다. 물건 넘기자마자 돈 받으면 끝이란 소리예요. 하지만 CIF 계약 체결했는데 돈 안 받았는데 실을 때 위험 넘어가는데 어떡하지? 소유권 넘길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른바 지시식으로 발행을 해서 유보를 할 것이고, 이미 다 돈 받았어. 유보 필요 없어 라고 하면 BL 발행하면서도 그냥 기명식으로 발행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앞단에 이거 먼저 써놓고, 묵시 조건이라 하더라도 BL의 발행 방식이고, 이 얘기는 당연히 CIF 조건 하에서만 논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고, 물론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화환특약부 FOB에서도 뭐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때 이렇게 FOB 현실적 인도에 대한 부분과 상재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 하단에 요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이익 담보 이 얘기는 어떤 걸로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어떤 이론, 미국의 소유권에 대한 이론, 이른바 분할 이론이에요. 그죠? 미국의 학자인 볼드하고 윌리스톤이 주장한 소유권은 쪼갤 수 있다. 분할 소유권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전통적인 소유권 이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소유권 유일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소유권의 유보를 설명한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식 소유권 해석의 개념을 활용하여서 소유권 유보를 무리 없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